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래 그리고 천천히 꺼내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제 나이 올해로 76세.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작년 제 75번째 생일날 아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보고 저는 늦게까지 자던 잠을 서서히 깨고 있었지요. 75번째 생일이지만 사실 저는 그날도 아무 기대 없었습니다. 결혼 50년. 이 사람 평생 단 한 번도 제 생일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케이크. 없어요. 선물. 더더욱 없고요. 심지어 생일 축하에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쯤까지는 혹시 이번엔 챙겨주지 않을까? 혹시 이번엔 기억했을까 기대도 했었지요. 하지만 기대가 쌓이면 실망도 쌓이는 법. 어느 순간부턴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삼시세끼 밥 차리고 아플 새도 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죠. 그런데요. 그날 아침 부엌 식탁 위에 이상한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글씨체는 분명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 정말 너무 어색하게 쓰여 있어서 오히려 확신이 들더라고요. 심장이 순간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설마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아니면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걸까?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은 마당에 나가 있었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A사 한 장 분량의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라는 단어 자체가 제 삶에서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 사람에게서 단 한 번도 손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편지를 열기 전에 이미 눈물이 먼저 쏟아졌던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보지 않았는데 그냥 그 편지 한 장이 너무 낯설고 이상하고 동시에 가슴이 아프도록 따뜻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그 사람의 글씨로 쓰여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나도 용기를 좀 내본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단 3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들은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던 말. 사랑한다. 그토록 기다렸던 한마디를 이제서야 듣게 될 줄이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그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밤만 되면 그 글씨를 하나하나 따라 읽으며 50년이란 세월을 되짚었지요. 왜 그 사람이 그날 아침 갑자기 편지를 썼는지, 왜 그토록 무뚝뚝했던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연 건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니 그 사람의 속마음과 또 한 가지 저에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생일 편지가 아니었구나. 작별 인사였구나.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 순간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을 이 한 장에 담았던 겁니다. 그 사람답죠. 죽음 앞에서도 소리 없이 조용히, 말보다 글로, 행동보다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제 생일에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식사만 했죠. 그래서 처음엔 많이 섭섭했습니다. 내가 그리 표현을 못하게 하는 사람인가?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혼자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말없는 행동 속에도 사랑이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죠. 여름이면 창문 먼저 닦아놓고 겨울엔 먼저 나가서 보일러를 켜두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말없이 손수건에 생강차를 들고 서 있던 사람. 말은 못해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 10년은 싸우고 다음 10년은 서로 이해하려 애쓰고 그 다음 30년은 말없이 지내도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죠. 저는 시장을 다녀오면 반찬을 나눠주고 남편은 낡은 전등을 갈고 나서야 말합니다. 불빛이 어두우면 다칠까 봐서.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프지 마라. 천천히 걸어라. 그 모든 말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기름 묻은 손으로 제 도시락을 챙겨주던 모습, 겨울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두꺼운 점퍼를 껴입고 출근하던 뒷모습, 그 등 뒤에 말 못할 무게가 있었다는 걸 저는 참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저도 바빴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래서 종종 서로에게 소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서운함을 품은 날보다 고마움을 더 느낀 날들이 많았는데도 그땐 그걸 잘 몰랐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었고 술도 안 하고 여행도 싫어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TV를 보고 늦은 저녁을 말없이 먹고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성실한 삶이었는지 지금 와서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하루는 온통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는 그들의 삶을 뒤에서 지켜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시간으로 증명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오더니 말없이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하고 물으니 고개만 젓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듣고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대.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마다 남편이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침 소리, 숨소리, 그 사이사이에서 저는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한 번도 자신의 병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짜증낸 적 없고 병원 가는 날이면 괜찮다, 나 혼자 다녀오겠다.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생일이 다가오던 그 주말, 남편은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뭔데요? 하고 묻자 그는 웃지도 않고 그냥 미리 주는 거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날 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평생 처음 받아본 남편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자네는 늘 말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늘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미안했다. 서로 엇갈린 적도 많았고 내가 더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걸 잘못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내 인생에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또 당신을 만나고 싶다.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곳곳에 수정 테이프 자국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쓰고 지웠을지 얼마나 망설이며 썼을지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보다 오래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날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마음껏, 그리고 멈추지 못할 만큼.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사랑했던 사람. 끝내 사랑으로 남은 사람. 이제야 그 무뚝뚝함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가슴 깊이 느낍니다. 영자야.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이름을 부르지 않던 사람. 대화도 줄고 감정 표현이 없어진 채 시간처럼 흐르기만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생일날 조용히 손에 쥐어준 작은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마치 오래 묵혀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낸 듯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나 사실 오늘이 너의 생일인 것도 이제는 기억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떠오르더라. 그게 참 이상했어. 살면서 너를 웃게 하려고 노력한 날보다 내가 날 위해 한 일을 외면한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쓰는 손이 무겁다. 그가 이렇게 진심을 표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편지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나 말이야, 내가 해주는 밥 매일 감사했어. 근데 그걸 한 번도 말로 한 적이 없더라. 괜히 사소한 일로 토라지고 괜히 목소리 높이고 괜히 말 안 하고 버틴 날들이 많았지. 그게 남자라고 생각했나 봐. 묵묵하게 버티는 게 사랑인 줄 알았고 말보단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말이야, 사람은 결국 말로 남더라. 내가 살아온 시간 동안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늦게 한 거야. 그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직접 들은 적 없는 말. 사랑한다는 그 짧은 말을 편지로라도 듣게 될 줄 몰랐기에. 영자야, 나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 그런데도 너는 티도 안 내고 아무렇지 않은 듯 나를 챙겨줬지. 그래서 더 미안했어.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동안 못해준 말, 못해준 고마움, 이 편지에 조금이나마 담으려 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직접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날따라 유독 그의 말투가 다정하고 편지가 길다는 게 마음에 걸렸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서 너무 많은 날을 그냥 흘려보냈지. 기념일 챙기지도 않고 사진도 안 찍고. 근데 있잖아, 사실 나는 너랑 시장 가는 것도 좋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좋았고 심지어는 싸우고 나서 며칠 말 안 하다가 결국 먼저 말 걸어주던 너 그 모습도 좋았어. 내가 표현 못했던 건 내가 바보여서 그랬던 거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편지를 남길 만큼 마음속 깊이 쌓아뒀던 감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편지를 읽고 난 후 조용히 주방 창문 앞에 서 있던 그에게 다가가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정말 고마웠어요. 힘든 날 가장 든든한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병원 진료를 받으러 다녀온 날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살아온 날들 중 가장 잘한 일 하나만 꼽으라면 너랑 결혼한 거야. 그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한 달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이 편지를 남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빛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말을 아꼈던 남자, 무뚝뚝했던 남편,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나의 사람. 그는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을 제게 남겨두고 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어느덧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창밖에 다시 봄꽃이 피기 시작하던 날 영자는 문득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던 날부터 시작된 짧고 조용한 기록들. 오늘은 아침에 죽을 조금 먹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했다. 오늘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싶어 조금 울었다.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오래 보았다. 아마 나보다 먼저 떠날 걸 알았던 거겠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일날 편지를 주었다.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그날의 편지는 이미 영자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자야, 나 참 미안하다. 말을 잘 못해 미안하고 고맙단 말 못해 미안하고 당신 옆에서 당신 마음 몰라줘서 더더욱 미안하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담긴 마음은 너무 컸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따르며 그 편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남편의 말투로 남편의 눈빛으로. 영자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살았어. 당신 옆에 있어서 참 좋았어. 나 다음 생에도 또 당신 옆에 있고 싶어. 처음엔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냐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한마디가 지난 50년을 다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영자는 조금씩 남편을 보내줄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론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한마디, 한 줄의 글, 남아있는 찻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 비로소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지요. 영자는 이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장을 보고 혼자 텅 빈 침대에 누워도 그 속에서 더 이상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 말 하나로 지난날의 상처도 미움도 조금씩 천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살아있을 때보다 떠난 후에 더 선명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자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고. 이 영상이 혹시 그리운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남편이 떠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아침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으며 잔소리를 하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기도 합니다. 문득문득 돌아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늘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처럼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은 저에게 참 많은 걸 남겨줬습니다. 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해주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토록 많은 말을 담았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또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영자야, 당신 덕에 내 인생이 따뜻했어. 그 한 줄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해 꽃을 사보았습니다. 항상 그의 생일이나 기념일만 챙기느라 바빴던 제가 제 생일에 저를 위해 노란 프리지아를 사서 창가에 놓아두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 옆에요. 남편은 떠났지만 그와 보낸 50년의 시간은 제게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싸우기도 했고 실망도 했고 가끔은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의 저변에는 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사랑은 결국 누가 더 멋진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곁에 있어주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마음에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말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순간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편지 한 장이 놓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은 삶을 돌아보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스스로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돌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추억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따뜻한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